자, 이번 시간은 기후 분포를 살펴볼 거라고. 니네들이 쾌펜의 기후 분류하면서 여러 기후들을 정리하고 암기를 했다고. 열대우림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런 기후들 자 암기를 했잖아, 그지? 그런데 니네들이 그 정리했던 그 기후들이 지구상이 어디에 분포하는가를 보는 거야. 열대우림 기후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지중해성 기후는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이 지도에 나와 있는 기후들을 전부 다 외워야 된다고. 자, 기후가 세계지라는 게 기후가 상당히 힘들다라고 했다고. 쾌펜의 기후 분류 암기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비하면 그건 장난이었지. 세계지도를 펼쳐놓고 이제 열대우림 기후 나오는데 사바나 기후 나오는데 찾아 들어가야 돼. 기후 단원에서의 출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야. 지도를 펼쳐줘. 그리고 몇 군데 점을 찍지. A지역, B지역, C지역, 점을 찍.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A, C 지역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선택지 어떻게 나오냐면은 A는 7월보다 1월 강수량이 많다. 자, 여기가 지금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야. 북반구야. 7월은 여름이야. 1월은 겨울이야. 여기가 여름 강수량이 많은가, 겨울 강수량이 많은가? 대부분 기후는 여름 강수량이 많지.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보다 겨울이 강수량이 3배 이상 많았다. 이거 지중해성 기후 나오는 곳이거든. 여기가 지중해성 기후가 나오는 곳인지 온난 수분 기후가 나오는 곳인지 어떤 기후가 나오는 곳인지를 알아야지 1월 강수량이 많은지 7월 강수량이 많은지 해석이 될 거잖아. 이게. P하고 C하고 C는 P보다 1월 기온이 높다. 자, C는 사바나 기후가 나온 곳이야. 열대 기후가 나온 곳이야. B는 온대기, 온난 서빙기후가 나온 곳이야. 그리고 오셀리아는 남반구야. 중국은 북반구야. 1월달 기온이 남반구가 높니 북반구가 높니? 1월달은 남반구는 여름이잖아. 북반구는 겨울이란 말이야. 거기다가 오셀리아 지금 점 찍어놓은 곳은 열대기후가 나온 곳이야. 열대기후의 여름이야. 온대기후의 겨울이야. 어디가 높겠니 기온이? 당연히 열대기후의 여름철 기온이 높지. 그래서 1월 기온은 P보다 C가 높다. 이걸 판독을 한다. 자, 그래서 이 기후 분포를 알아야지 이 기후의 가장 기본적인 문항을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도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자, 다른 지도를 가져와서 하나씩 볼게. 열대 기후가 나와 있는 곳, 온대 기후가 나와 있는 곳. 자, 내년 하나씩을 볼 건데, 자, 이 기후 분포를 결국 외워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은 이거부터 볼 거야. 가상 내륙의 기후 분포도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고.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기후들이 분포하는 원리를 보는 거야. 아, 열대 우림 기후는 이런 곳에 열대우림 기후가 나오는구나. 사바나 기후는 이런 곳에서 사바나 기후가 나오는구나.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그 복잡한 지도를 외우는데 조금은 수월하게 외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가상 대륙의 기후 분포도가 출제되는 건 아니야. 실제 지도가 나오는 거지. 가상 대륙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실제 지도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수월하게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니네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야. 자, 가상 대륙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자, 그리고 적도 30도, 60도, 극지방 이렇게 돼 있어. 자, 남반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이 30도, 60도, 남극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일단 뭐 북반구든 남반구든 똑같은 원리 가지고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편의상 나는 북반구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게. 남반구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된다고.
자, 일단 AF 열대우림규는 적도 지나가는 곳에서 적도가 지나가는 곳에서 열대우림규 AF규가 나온다. 적도가 지나가니까 당연히 못 없겠지.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매월 강수량 60mm를 다 넘고 있잖아. 자, 적도 근처에서는 대기대순환에서 뭐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냐면 적도자압대, 상승기류가 형성되어 있어요. 적도자압대. 그런데 7월 달이 되면 대기대순환 전체가 위로 올라가고 1월 달이면 내려오지. 적도자압대도 7월 달에는 올라가고 1월 달에는 내려와. 그런데 요 일대 쪽에, 요 부근 쪽에 지금 적도자압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요 부근 쪽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7월 달이 되면 이게 올라가. 1월 달이 되면 내려와. 그러면 이 부분, 적도 주변에 있는 여기는 적도 자압대가 올라가든 내려오든 항상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1년 내내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거야. 그래서 매월 강수량이 60mm가 넘는 거고 건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내리는 비는 어떤 형태의 비였니? 강수의 유형 4개로 나눴잖아. 어떤 형태? 대류성 강수, 스콜이 내리는 거야. 소나기가 내린다. 자, 그다음에 AW 사바나기후는 AF기후가 나타나는 곳 그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니까 적도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위도대를 얘기하자면 위도대가 한 10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이 위도대의 사바나기후 AW가 나타난다. 자, AW는 여름철에는 비가 내리지 겨울철에는 비가 안 와. 자, 왜 얘가 여름철에 비가 오고 겨울철에 비가 안 오는지 보자고. 적도 부근에 뭐가 형성되어 있었냐면은 적도자압대, 상승기류가 여기에 걸려 있었지. 이 일대가 상승,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다는 거야. 근데 7월 달은 올라가, 1월 달은 내려가. 자, 7월 달에 얘가 올라오면 적도 부근이 아니라 한 10도, 20도 부근이 뭐가 걸리느냐? 상승기류, 적도자압대가 걸리지. 위도 10도, 20도 부근에 사바나기후가 나와. 그러면 7월 달에는 이 북위 10도, 20도 정도 되는 이 위도대가 적도자압대, 상승기류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무슨 비겠니? 마찬가지로 스콜, 대류성 강수가 내리는 거야. 근데 1월 달이 되면 얘가 내려가 버려. 그런데 이 위에 지금 20도, 30도 부근에 여기에 뭐가 형성되어 있었냐? 아열대 고압대, 하강기류가 형성되어 있었거든. 얘가 내려와 버려. 그럼 20도, 30도에 형성되어 있는 이 하강기류, 아열대 고압대가 1월 달에는 내려오면은 10도, 20도 부근에서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되지. 하강기류가 형성되는 거야. 여기 있는 곳에 사바나기후 있는 이 위도대가 1월 달에는 하강기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어디를 얘기하고 있냐면 북반구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 북위 10도, 20도 부근, 여기가 사바나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 북위 10도, 20도 되는 이 부근은 7월 달에는 적도자압대 영향으로 비가 온다. 북반구야. 7월은 어느 계절이니? 여름이지. 1월 달은 아열대 고압대 영향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1월 달은 겨울이지. 그지? 그래서 사바나기후는 여름에 비 오고 겨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자, 다음 A규에서니까 이제 B규로 갈게. 자, 사막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BW. 자, 사막은 대략 어디서 나타나느냐면은 위도 20도, 30도 부근 이 일대 쪽에서 사막이 잘 나타나지. 왜 20도, 30도는 아열대 고압대, 하강 기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 부근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근데 사막이 분포하고 있는 이 지점 보면은 대륙의 내부에서 대륙의 서쪽으로 여기는 사막이 나오고 있어. 근데 대륙 동쪽은 사막이 안 나와. 사막은 건조기후는 중위도 대륙 내부에서 서쪽 편으로 이렇게 치중되어 있다. 대륙 동쪽은 사막이 잘 나오지 않는다. 왜 대륙 동쪽은 사막이 잘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자,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은 북반구는 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남반구는 시계 반대 방향 왼쪽 방향 이렇게 돌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한류, 난류를 표시를 해줬다고. 난류는 뜨거운 바닷물, 적도에서 올라가는, 자, 적도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적도에서 올라가고 있는 이 해류는 난류가 돼. 적도에서 가고 있는 이거는 난류가 됩니다. 남반구가 이렇게 가거든. 적도에서 가고 있는 이건 난류야. 적도에서 가고 있는 이거는 난류가 된다.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이 흘러오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거는 한류가 되는 거지. 내려오고 있는 게 한류가 되는 거야. 남반구도 남북에서 이렇게 오고 있는 이거는 한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는 한류가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대륙의 북반구든 남반구든 대륙의 서쪽은 뭐의 영향을 받느냐?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런데 대륙의 동쪽을 봐. 동쪽은 난류의 영향을 받아.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 주변 공기는 따뜻해지고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하지.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 비 올 확률은 높다. 난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거기다가 대륙의 동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또 많아. 계절풍은 여름철에 서변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거든. 여름철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는 거야. 그 여름철에 내리는 그 강수만 하더라도 500mm를 넘어버린다는 얘기야. 이게. 그래서 대륙 동쪽은 건조기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건조기후는 중위도 대륙 내부에서 서쪽 편으로 치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테피가 나타나고 있는 사막이 나타나고 있는 이 사막의 주변은 어떻게 될까? 사막의 주변은 사막보다는 그나마 비가 조금은 더 내리겠지.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스텝이야. 그래서 사막 주변부에 스텝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러면 A규, B규까지 해서 그 다음에 C규를 봐야 되지, 그지? 자, C규는 대륙 서쪽에도 나타나고 대륙 동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거 보자고. 먼저 대륙 서쪽부터 볼게. 위도가 대략 한 30도에서 40도 정도 되고 있는 대륙의 서쪽. 이 위도대에서 뭐가 나타나냐? 시중해성 기후가 나타나. 시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안 와, 겨울에 비가 오지. 그게 지중해성 기후야. 30도, 40도의 대륙 서쪽이야. 자, 여름철에는 왜 비가 오지 않는지 보자고. 자, 북반구를 지금 해석하고 있어. 여름은 7월달이야. 20도, 30도 부근에 위도 20도, 30도 부근에 뭐가 형성되어 있느냐? 하강 기후.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 근데 7월달이면 얘가 올라가지. 7월달에는 어디에 걸리냐? 30도, 40도 부근에서 아열대 고압대 하강 기후가 걸려버려. 그게 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 7월달, 즉 여름철에 비가 안 와. 겨울철에는 비가 와. 자, 겨울철에 왜 비가 오느냐 하면은 30에서 60도 쪽으로 무슨 바람이 부느냐 하면은 편서풍이 불어. 30에서 60도 쪽. 근데 대기 레순환의 이동에 의해 가지고 1월 달이 되면은 편서풍 부는 위도대도 내려가지. 1월 달에는 몇 도에서 몇 도로 부느냐? 20도에서 50도로 편서풍이 불어. 그럼 30도, 40도에 해당되는 이 지점은 편서풍의 한가운데 들어가는 거야. 즉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럼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자, 대륙의 서쪽에서 편서풍이 불면은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거냐?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바다에 있는 수증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거야. 그 수증기의 공급으로 비가 내리는 거야. 자, 그래서 3, 40도의 대륙 서쪽은 지중해성 기후. 여름철에는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고 겨울철에는 편서풍, 바닷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바로 위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 역시 대륙 서쪽이야. 지중해성 기후가 30도, 40도 부근에서 나타났고 그 위쪽이니까 얘는 대략 한 위도가 한 50도 정도 되는 위도대야. 자, 위도 50도 정도 되는 위도대. 자, 이 위도대가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항상 비가 내려. 연중 고른 강수야. 연중 비가 내려. 거기다가 비니까 여름철 기온이 22도가 안 돼. 여름철이 비교적 시원한 편이야. 자, 이 50도에 해당되는 이 지역은 편서풍이 몇 도에서 몇 도로 부느냐? 편서풍이 30도에서 60도로 편서풍이 불어. 그런데 7월 달에는 어떻게 되니? 7월 달에는 올라가야 되지. 40에서 70도까지 편서풍이 불고 1월 달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1월 달은 내려가야지. 1월 달은 20도에서 50도까지 편서풍이 불어. 그럼 위도 50도대에 해당되는 이 위도대는 7월 달에도 40에서 70으로 편서풍 불으니까 7월 달에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도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그런데 겨울철 1월 달에도 50도까지 편서풍이 불거든. 1월 달 겨울철에도 편서풍의 끝자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는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륙의 서쪽에 있다고 있거든. 대륙의 서쪽에서 편서풍을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1년 내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1년 내내 수증기가 공급된다라는 거지. 그럼 1년 내내 연중 바다에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1년 내내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름철이 그렇게 무덥지가 않아. 22도가 안 돼. 왜? 여름철에도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와. 바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바다는 겨울철에도 기온이 많이 안 떨어지지. 여름철에도 기온이 많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여름철이 시원한 기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한 해양성 기후는 연중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연중 비가 내린다. 위도대는 대략 50도 정도 되는 대륙의 서쪽, 지중해성 기후 바로 윗지역에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자, 그럼 대륙 동쪽 가보자. 쾌펜의 기후 분류 보면은 저위도, 적도에는 A 기후, 그 다음 B 기후, C 기후, D 기후 이 순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륙의 동쪽은 건조 기후가 안 나타난다고 했다고. 잘 안 나타나. 그러면 B 기후는 생략되고 A 다음에 C 기후가 나온다고. 자, 이게 CW하고 CFA하고 이렇게 나와. 자, 어떤 경우에는 뭐 CW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CFA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CW하고 CFA하고는 쾌페는 CW, CFA를 분류를 했지만 실제 기후 특성은 비슷하다고. 자, CW는 여름철 강수량이 아주 많은 거야. 겨울철보다 10배 넘어가는 거지. CFA는 여름철 기온이 22도 넘는 여름철이 무더운 온대 기후라고. 그런데 CFA도 대체로 보면은 CW만큼 여름철하고 겨울철 강수량이 10배 차이까지 안 난다일 뿐이지 겨울보다는 여름 강수량이 월등히 많아. CW도 마찬가지. 여름철 기온이 22도를 대부분 다 넘겨. 그런데 쾌펜 기후 분류에 의하자면은 여름 강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W로 분류가 된 것뿐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특징은 비슷하게 나온다고. 자, 얘네들은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지. 자,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어와. 중위도는 이렇게 불어온다. 이렇게 불어. 자, 그럼 대륙의 서쪽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으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바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해양성 기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륙의 동쪽은 편서풍이 불면 대륙을 통과한 바람이 불지. 대륙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대륙의 서쪽은 해양성 기후, 바다의 영향을 받고 중위도 대륙 동쪽은 대륙에서 부는 바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가 나오고 있다. 자,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뭐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여름철 기온이 바다보다 대륙은 여름철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지. 겨울철 대륙은 바다보다 기온이 더 많이 떨어져. 여름, 겨울 기온의 연교차가 큰 게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야. 또 여름하고 겨울하고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라고. 서한 해양성 기후, 니네들이 중학교 때 영국을 공부하면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배웠을 거예요. 영국은 해양성 기후. 영국 신사들이 소지품이 있지. 뭘 항상 들고 다니니? 우산을 항상 들고 다니지. 왜? 1년 내내 비가 계속 내리니까. 자,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 연중 고른 강수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이야. 그럼 대륙성 기후는 해양성 기후의 반대니까 연중 고른 강수의 반대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그래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은 연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지만 여름과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라고. 자, CW 여름 겨울 강수량 몇 배 차이? 10배 차이 나고 있어. CFA 여름철 기온이 22도를 넘지. 여름철이 무더워. 둘 다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륙 동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C 기후 다음에 이제 T 기후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자, T 기후가 또 C 기후 위쪽에서 지금 이제 T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위도대는 대략 한 50도, 60도, 70도 되는 이 위도대에서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DF하고 DW하고 이렇게 있는데 DF하고 DW하고 어느 게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 연중 고른 강수. W는 여름, 겨울 강수량 10배 차이.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게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지, 그지? 그래서 대륙 내부 쪽에, 안쪽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DW고, 바다 가까이 있는 곳은 DF. 그래서 고위도에서 해안가 쪽은 DF, 대륙 내부 쪽은 DW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D 기후는 잘 기억해. D 기후는 북반구 고위도에서만 나타나. 남반구에서는 T 기후, 냉대 기후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 남반구는 냉대 기후가 없느냐? 냉대 기후가 나타나려고 하면 위도가 대략 몇 도 정도의 위도가 되어야 되느냐? 위도가 50도, 60도, 70도 정도 되는 위도대에서 이 냉대 기후가 나타날 거예요. 세계지도 펼쳐놓고 남반구 쪽을 살펴봐. 남이 50도, 60도, 70도 되는 이 지역에 땅이 없어. 대륙이 없어. 전부 다 바다밖에 없어. 남반구에는 고위도 쪽에 땅이 없기 때문에, 대륙이 없기 때문에 냉대기후가 안 나타나. 그래서 북반구 쪽에서만 냉대기후는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D기후 다음에는 이제 E기후가 나와야 되겠지. 자, E기후는 ET하고 EF하고 두 개가 있어. 어느 게 더 추운 거? EF가 더 추운 거지. 그래서 ET가 먼저 나타나고 EF가 더 극지방에서 나타납니다. 자, 이게 기후 분포의 원리라고.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 아니야. 이 원리를 바탕으로 실제 이 기후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를 보는 데 있어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보는 거라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 열대기후부터 보자고. 자, 열대기후에 4개가 있어. 뭐가 있냐? AF기후, 사바나 AW, AM, 그다음에 고산기후 AH, 이렇게 4개를 살펴보더라고. 자, AF 어디서 나타난다고 했느냐? AF는 적도 지나가는 곳에 나타난다. 그다음에 사바나 기후는 AF 주변에서 나타난다. 적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나타난다. 열대 몬수는 따로 얘기 안 했다고. 캐편이 불리한 게 아니니까. 그다음 열대 고산기후도 따로 얘기는 안 했지만 열대 고산기후는 저위도에 있으면서 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그 위도대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럼 AF 적도 지나가는 곳에서 나타난다. 적도 지나가는 곳,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여기. 자, 여기가 콩고 분지 있는 곳이야. 그리고 이쪽 많은 키니만이야. 콩고 분지하고 키니만 있는 일대 쪽 적도가 지나가고 있어. 자, 또 적도 지나가는 거 봤더니 여기 얘네들이 어떤 나라야? 대부분 인도네시아지, 그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역시 적도가 지나간다. 자, 또 적도 지나가는 거 봤더니 여기 또 나오네. 여기 브라질이지? 브라질 쪽으로 흘러가는 강,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강, 아마존강이 흘러가지. 아마존강이 이쪽으로 흘러가지, 그지? 아마존강의 상류지야.
자, AF 규직은 세 군데 있겠다. 자, 니네들이 외워야 돼. 아프리카 콩고 분지 있는 곳,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섬 있는 곳,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 산. 자, 그다음 사바나 기후. AF가 나타나는 그 주변에서 나타나는 거야. AF 주변에서. 자, 콩고 분지 쪽이 AF였거든. 그 주변일 때. 그 주변일 때가 사바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섬들 AF거든. 이거 주변이야. 자, 봐. 이거 아래쪽에 보면 오스트레일리아가 걸려있지, 그지? 오스트레일리아의 북부 지방. 오스트레일리아 반도 두 개 튀어나와 있지, 그지? 뿔 두 개 튀어나와 있잖아, 그지? 이때. 자, 그 다음에 위로 가보자. 위쪽에 뭐 있냐?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 있지. 인도 차이나. 자, 그 다음에 좀 옆으로 볼까? 여기에도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AF가 안 나온 거야. 여기 만약 땅이 있으면 AF가 나왔을 거라고. 그러면 이 주변에 지금 뭐가 포함됐냐? 얘가 포함되지. 인도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가 포함되겠지. 자,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변으로 세 군데 얘기했어. 자, 또 AF 나온 것이 아마존 상류 쪽이었어. 자, 아마존의 북부 지방, 그리고 아마존 상류의 남부 지방. 결국 AF 주변 지역이야. 자, 총 5군데 얘기했어. 사바나. 니네들이 외워야 돼. 자, 콩고, 아프리카 콩고 분지 주변일 때, 그다음 인도네시아 섬 주변으로 세 군데 들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뿔 2개, 그다음 그 위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다음 그 옆에 인도 대부분. 자, 아마존 상류 쪽이 AF였지, 그지? 그 주변. 아마존의 북부 지방, 남부 지방. 자, 그 다음에 열대 몬순 기후 볼게. 열대 몬순 기후는 두 군데 정리를 하면 돼. 자,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 보면 말레이 반도가 있어. 말레이 반도의 거의 한 절반 정도. 여기서부터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면 돼. 어디까지? 여기 방글라데시 있는 곳까지. 그래서 말레이 반도에서 어디까지? 방글라데시 있는 해안. 자, 그리고 브라질의 아마존강 상류가 AF 열대우림이야. 근데 아마존강의 하류 지역. 아마존의 하류. 자, 열대몬순 두 개에서 말레이 반도 절반에서부터 쭉 따라 해안가 따라 올라가면 돼. 방글라데시까지. 그리고 아마존 하류 지역. 자, 그다음 열대 고산기후. 저위도에 있으면서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을 찾아주면 된다. 자, 두 군데만 얘기할게. 자, 여기. 자, 여기는 이 나라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야. 커피의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자, 이 에티오피아 대부분이 고원지대야. 아비시니아 고원이라는 고원이 있어. 뭐 지형을 직접적으로 지형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비시니아 고원인데 그냥 편의상 에티오피아니까 에티오피아 고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돼. 자, 에티오피아 고원. 자, 남미 쪽에 보면은 자, 저위도 적도 지나가는 이쪽에 산맥이 있지. 신기습곡 산지. 무슨 산맥? 안데스 산맥. 여기에 이제 잉카 문명 나온 곳이야. 자, 그래서 고산기후 두 개에서 에티오피아 그리고 안데스 산지. 자, 그럼 열대기후 정리했고, 자, 온대기후. 온대기후는 총 4개 온대기후가 있다. 자, 그러면은 서한 양성기후 CFB, 지중해성기후 CS, 온대 겨울근 CW, 온난서변 CFA 이렇게 있는데 CW하고 CFA는 대륙의 동쪽이었고, 자, CFB, CS 이게 대륙의 서쪽이었지. CS부터 먼저 볼게. CS가 대륙 서쪽, 위도대가 30에서 한 40도 정도 되는 대륙의 서쪽이고, CS가 나타나는 곳 바로 윗지역이 CFB가 나타난다. 자, 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나니까 이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른 거야. 원래 명칭은 온대 여름 건조 기후야. 온대 여름 건조 기후인데 지중해 일대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기후를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 원래 명칭은 그거지만 전부 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부른다고. 대표적인 것은 지중해. 자, 어디 있냐?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기
남부 유럽,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다음 무슨 에스파냐, 포르투갈 있는 남부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 지중해를 끼고 있는 것이 남부 유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도 위쪽은 지중해를 끼고 있지.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쪽이냐면 아프리카 최북단 위쪽에 있는 요 지역. 참고로 이집트 있는 곳은 지중해하고 접해 있다 하더라도 아열대, 과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집트의 지중해 연안 쪽은 사막이 나타나. 자, 여기 아프리카 이쪽 북쪽. 자, 그다음에 남반구로 쭉 내려가면은 요 위도대가 대략 한 30도대 위도대가 되고 있거든. 그 끝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있는 곳이야.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가 있지. 그래서 아프리카는 위쪽 끝, 아래쪽 끝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자, 그다음 아시아 쪽에서는 뭐 거의 찾으면 안 돼. 왜? CS는 대륙의 서쪽인데 아시아는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자, 오셀리아 서쪽으로 와야 돼. 자, 30도대 위도된 이 위도대야. 그럼 어디가 그리냐? 여기 그리지. 오셀리아 남서부 퍼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지. 자, 남반구 그대로 가죠. 쭉 따라가면 남미 대륙이 또 걸려있지. 남미 대륙의 서쪽 여기에 걸립니다. 자, 남미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태평양을 끼고 있는 긴 나라 있지, 그지? 이 긴 나라의 명칭이 칠레지. 그래서 칠레 어느 정도 되느냐? 칠레 중부지방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요 위도대 따라가자. 쭉 따라가면 북미 대륙이 걸려. 북미의 요 일대가 걸려있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LA하고 샌프란시스코하고 있는 그 일대 쪽이야. 그래서 미국의 서부 해안 이렇게 보면 되지. 자, 그럼 지중해 기후는 총 5군데에서 자, 어디에 있느냐? 제일 대표적인 곳이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에 있다고. 아프리카는 위쪽 끝, 아래쪽 끝, 양 끝에서 나타났어. 오셀리아도 남서부 쪽에 조금 나타났지. 자, 북미 대륙, 미국의 서쪽 해안가, 캘리포니아 쪽. 남미 쪽은 칠레 중부지방. 자, 5군데 있다. 역시 암기는 니네들이 해야 될 몫이야. 자, 그다음 서한 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바로 위치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돼.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남부 유럽이었으니까 이 남부 유럽의 위지역 여기가 되겠지.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서부 유럽 쪽 여기가 CFP.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여기 케이프타운 있는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CS가 나타나는데 얘 밑에 여기가 CFP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땅이 없어. 그러니 생략이야.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동쪽편 끝에 약간 나타나긴 해. CFP가. 그런데 시험에서는 잘 안 물어보니까 그냥 아프리카는 없다라고, 실제로 있지만 없다라고 생각하자고. 자, 그 다음 또 볼까? 여기 미국의 서부 해안가 캘리포니아주 CS였거든. 그러면 요거 위지역. 그럼 미국의 서부, 미국 위에 있는 나라는 캐나다지, 그지? 그러니까 대략 캐나다의 서쪽 해안가라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자. 자, 칠레 중부지방이 CS였거든. 그러면 요 아래쪽 칠레 남부지방이 되겠지. 칠레 남부지방. 자,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CS 나타나는 곳 정확히 알고 있으면 CS 바로 윗지역을 찾아 들어가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일리아 쪽 가보면 여기가 CS였으니까 여기가 CFP가 나오면 되는데 땅이 없어. 그럼 안 나오지. 그런데 CFP가 대륙 서쪽에서 나타나는데 오세일리아는 특이하게 남동쪽, 동쪽에서 나타나. 그러면서 어디를 포함하고 있느냐? 뉴질랜드를 포함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CFP 나타나는 곳은 총 4군데겠다. 자, 어디랬느냐? 영국이 있는데 서부 유럽, 그다음에 북미 대륙 쪽에는 캐나다 서쪽 해안, 남미 쪽은 칠레 남부 지역, 오세일리아는 특이하게 동쪽이었다. 남동쪽 하면서 어디를 포함했느냐? 뉴질랜드를 포함했다.
그다음 이제 대륙 동쪽에서 나타나는 것부터고 CFA부터. 네. 자, CFA가 나타나는 곳은 대륙 동쪽 여기야. 자, 중국, 뭐 상하이 있는 곳이지.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 일본, 한국, 중국, 일본 있는 CFA의 가장 대표적인 곳은 예, 한중일이 있는 이쪽이야. 대륙 동쪽을 찾아야 돼. 자, 그다음에 북미 대륙도 동쪽으로 가야 돼. 중미도 대륙 동쪽. 그러면 플로리다 반도 있는 이 위치역 얘가 나오지. 미국의 남동부 지역. 자, 남반구 쪽으로 쭉 가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도 있긴 있어. 그런데 뭐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그냥 없다라고 치자고. 오셀리아도 중위도의 대륙 동쪽으로 가면 돼. 오셀리아 동쪽 해안가 대부분이 CFA야. 자, 그다음에 여기에 아르헨티나의 북부 지방, 그리고 우루과이, 그리고 브라질 남쪽이 약간 걸려 있어. 자, 그럼 CFA는 네 군데 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한중일. 자, 그다음 미국의 남동부, 그리고 오셀리아 동쪽 해안 대부분. 자, 그다음에 우루과이하고 아르헨티나 북부. 자, 그다음에 CW 볼게. 자, CW는 두 군데만 하자고. 자, 중국에 지금 CFA가 나타나고 있는 이 주변 일대, 홍콩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가 있어. 자, 그다음에 여기 브라질의 남부 지역 이렇게 두 개만 하자고. 자, 이 두 군데가 CW. 자, 어쨌든 암기는 니네들 몫이야. 자, 그다음에 한대교하고 냉대교하고 한대교, 냉대교 외우는 게 제일 쉬워. 일단 냉대교는 DF하고 DW하고 두 개가 나오는데 어디는 없다? 남반구는 없다라는 거. 북반구에만 있어. 북반구 고위도에만 있어. 북반구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 북반구 고위도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하고 러시아야. 물론 여기 동부 유럽 일부도 들어간다고. 자, 대표적인 나라는 러시아하고 캐나다하고 일대. 여기가 냉대교다. 자, 냉대교는 DF하고 DW하고 나눠지는데 대부분 냉대교는 DF가 많아. TW는 대륙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야. 그래서 어디냐면은 북한에서부터 여기 베이징, 그리고 시베리아 동쪽에 해당되는 곳. 대륙 서쪽보다는 동쪽이 대륙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했어. 자, 그래서 북한, 베이징, 시베리아 동쪽 여기는 DW. 나머지 러시아하고 캐나다는 대부분 다 DF. 그럼 정리거. 자, 그다음 한대교. 툰드라하고 빙설하고 있거든. 어느 게 더 춥다? EF. 빙설이 더 추운 거다. 자, 남극하고 북극하고 어디가 더 춥니? ET하고 EF가 더 추운 거야. 남극하고 북극하고 어디가 더 춥다? 남극이 더 춥지. 남극은 전부 다가 EF야. 북극은 대부분 다 툰드라야. 자, 북극 바다하고 접해 있는 곳, 여기 툰드라야. 근데 어디만 EF가 나오냐? 내륙 쪽에. 그린란드의 안쪽에 있는 여기 그린란드 안쪽만 EF가 나오고 있고 나머지 북극 바다 근처는 대부분 다 툰드라다. 남극은 북극보다 춥다. 남극은 거의 대부분 다 EF다. 한대 냉대는 별거 없지, 그지? 자, 그다음 마지막 남아있는 건조기후. 자, 사막. 사막이 형성되는 원인은 총 몇 개가 있냐? 총 4개의 원인이 있었다. 뭐가 있었냐? 아열대, 고압대.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 곳. 자, 그다음에 대륙 내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곳. 자, 그다음 바람, 의지, 3일에 해당되는 곳. 그다음에 한류의 영향을 받는 해안가. 4군데가 있었다. 4개의 경우가 있었다. 자, 아열대, 고압대. 위도 20도, 30도 부근. 자, 찾아볼게. 어딘지. 위도 20도, 30도 부근. 여기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 북부. 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도 위도대가 비슷해.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남반구에 쭉 찾아가 보면 여기 있지. 오셀리아 일대, 대부분 사막이지. 그레이트 샌디 사막,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라는 사막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셀리아. 자, 알대 고압대 3개 했다. 3개. 자, 그다음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다.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어딜 들면 되느냐? 여기 중앙아시아 쪽을 들면 돼.
중국 내륙에서부터 중앙아시아 바다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막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바람 의지 3일에 해당되는 곳 자, 어디 있냐면 여기 파타고니아 사막이라는 사막. 자, 여기는 편서풍이 불면서 여기 안데스 산맥을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뭐 중남부 지방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다.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막. 한류는 해류의 이동을 봤을 때 대륙의 서쪽이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지, 그지? 자, 대표적으로 한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은 여기 아프리카 남서쪽에 나미브 사막. 자, 그다음에 페루 해안가에서부터 칠레 북부 해안가, 페루 해안가, 칠레 북부 지역, 여기 아타카마 사막. 자, 북미 쪽에 보면 여기 캘리포니아 반도하고 미국의 서부 일대, 이때 나오거든. 뭐 대표적인 사막이 모하비 사막이라는 사막이 있다. 자, 이 세 군데가 한류의 영향. 자, 다시 정리할게.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은 사막 세 군데 있다. 사하라 사막, 아라비아 반도,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내부에 위치해 있다. 중앙아시아. 바람 의지 3일에 해당된다. 아르헨티나 쪽에 있었어.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 중남부. 한류의 영향을 받는 사막. 특히 잘 정리해야 돼. 한류의 영향 세 군데 들어서 세 군데. 자, 아프리카 쪽에 나미브. 그다음에 남미 쪽에 페루부터 칠레 북부지방 아타카마. 그다음에 북미 쪽에 캘리포니아 반도 있는 일대 쪽 모하비 사막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스텝 뷰는 사막보다는 조금 비가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막 주변에서 나타나는 기후라고. 사막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사막 그 주변 쪽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스텝 뷰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 분포를 모든 기후의 분포를 다 살펴본 거야. 자, 외우는 게 힘들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 그런데 계속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고.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니네들 혼자 계속 암기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내 강의를 계속 몇 번씩 반복을 하면서 계속 들으라. 그래서 열대기후 하면서 열대기후만 한 5번 반복시키고 온대기후 쪽에서 한 5번 반복시키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머릿속에 남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힘들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니네들이 잘 극복을 해야 된다고. 기후 단원에서 총 4문항 정도가 출제돼. 이거 포기하면 안 돼. 문항수가 많아 이거. 기후 문항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거. 자, 어쨌든 나는 니네들이 열심히 반복해서 완벽하게 암기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여러분들 믿습니다.